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원래 영상을 올려드리는 날이 아닌데, 일단 FOMC 결과를 커뮤니티 글로 올려드릴까 하다가,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영상으로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2월 FOMC 성명서 전문 번역인데, 앞에 내용은 11월 FOMC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좀 달라진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주황색으로 표기를 해놨거든요. 일단 달라졌다라기보다는 11월 FOMC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명시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만 살펴볼게요. 아울러 연방준비제도는 매월 800억 이상의 재무부 증권, 그리고 400억 달러 이상의 기관 모직이 저당 증권 보유를 확대하며 이를 위원회의 최대 고용과 가격 안정 목표에 주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그 양적 완화 규모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유지하겠다. 언제까지? 최대 고용과 가격 안정 목표에 주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죠. 최대 고용. 이거는 그냥 코로나 이전. 미국 실업률이 대체적으로 3에서 4% 사이? 이때, 이 시절로 돌아갈 때까지 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쪽은 이제, 그동안은 2%를 얘기를 해왔지만 2%를 넘더라도 만약에 최대 고용에 대한 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유지를 할 겁니다. 최대 2.5% 정도까지 용인할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내용으로 예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체화시켰다라고 보면 되고 그 외 나머지 내용은 뭐 추가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끝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11월 FOMC의 구체적 버전이다. 이렇게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자산 매입을 확대한다든지, 뭐 추가 부양책이라든지, 심지어 긴급 대출 프로그램 이 얘기도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없다. 근데 추가 부양책이 앞으로 없을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지금. 왜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가 위치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기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연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 있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MP1, MP2 정책까지는 연준에서만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는 이제 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이 두 가지 형태죠. 이 두 가지 형태를 주도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자산 시장만 배불렸죠. 실질 경제에는 도움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연준에서 또 추가 부양책을 한다. 연준에서 진행하는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제에 당연히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 오히려 자산시장만 거품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로 지금 해야 될 거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양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꽂아주는 형태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된다면 연준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조금 더 잡혀진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추가 부양책이 없을 가능성 이유는 연준이 생각보다 경제 회복을 좀 더 빨리 진행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봤었던 경제 성장률 2021년을 4.0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4.2로 상향시켰어요. 그만큼 생각보다 경제 회복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온 거겠죠. 그리고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을 5.5%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까지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연준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부양책을 할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일단 2023년까지 제로금리 기준을 유지한다. 요거는 일단 유지가 됐고 그게 지금 12월 FOMC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유지할 건지 그게 이제 구체화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편안함을 느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백신 접종이 거의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 백신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볼 게 있어요. 일단 뭐 기존 관점에서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고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 분석한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2023년에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관점입니다. 지금 관점. 그런데 아까도 이 성명서에 포함이 됐지만 중요한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최대 고용과 가격 안정 목표에 주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2023년이 아니고요. 2022년 이때 완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021년 후반에 완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일단 지금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2023년인데 실제 뚜껑을 까봐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일단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한다고 하는데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서 테이퍼링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이 명확하게 잡혔어요. 양적 완화를 언제까지 한다라는 기준이. 원래 기존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도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기간적으로만 봤는데 완전한 이제 이 조건이 딱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조건에는 이제 수치화된 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 그 완전 고용이라고 하죠. 미국 기준으로 3에서 4% 사이로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3%대예요. 3%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양적 완화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 반대로 이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양적 완화 기간은 늘어나겠죠. 거꾸로. 네, 지금 속도 봐서는 늦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지금 연준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그리고 옐런 전 의장도 그랬습니다. 연준에서 지금 가장 1순위로 꼽고 있는 게 고용시장이에요. 즉 고용시장이 계속 불안하면은 인플레이션이 2.0, 2.5를 넘더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고용시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고용시장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2.5%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준에서 출구 전략을 쓸 수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언제 바뀔지 이걸 좀 예상을 할 거라면 실업률을 일단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업률이 어느 속도로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거를 보고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자회견이 진행했는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냥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경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죠. 내년 상반기까지 백신이 거의 다 보급이 되고, 그러면 억눌려 있던 여행 그리고 문화 소비 수요로 인해서 물가가 크게 오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인플레이션 역학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 그런 현상은 일어나더라도 일시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이 현상이 일시적이 아닐 경우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올랐을 때 일시적이 아닐 경우에는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출구 전략을 쓸 수도 있다. 2022년 어느 때쯤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도 있다. 아니면 테이퍼링을 언제 하겠다라는 미리 코멘트를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 코멘트가 2022년 중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내년까지는 자산시장, 금융시장이나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고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다시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3단계 격상 기준에 이미 부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 그때 격상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때 가면 뭐 3단계 가도 의미가 없죠. 오히려 3단계 가는 이유가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미 의료 체계까지 붕괴되는 상황에서 3단계 간다면 그때는 정말로 3단계를 가는 그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뭐 결말이 나오겠죠. 이번 주 주말에 어떻게 할 건지 걱정입니다. 오늘도 이제 1000명대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대로 이번 겨울은 계속 끌고 가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연말 때도 웬만하면 모임 크게 이제 확장하는 경우는 이제 참석하지 마시고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